원희룡 장관의 어제 초강수, 민주당으로서도 예상치 못했던 일일 겁니다. 민주당은 백지화한다고 진실이 사라지겠냐면서 과거 원희룡 장관이 했던 이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산 135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1일에 필지 분할을 하고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를 높였어요. 1002-21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대로 돼 있는데 개별 공채지가는 2003년에 4,790원에서 2020년에 26만 8,700원으로 56배 상승을 했습니다. 양평군으로부터 받아보니까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답은 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번엔 접도구역 내에서의 형질 변경인데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와 함께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장관께서 그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데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과연 원희룡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를 못했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장현주 변호사님, 한준호 의원의 주장은 이미 이거를 원희룡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어제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그때 조건도 거셨거든요. 장관직도 거시고 정치 생명도 거셨는데 이 사업 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것도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한준호 의원이 이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그러니까 양평 병산리라고 하는데요.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이 형질 변경으로 급하게 이제 상승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때 원희룡 장관이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때 지목까지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었겠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제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시금 꺼내볼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원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토부 장관은 전국에 있는 이 문제에 다 관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개 개개인의 어떤 땅의 소유 관계를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지역은 또 고속도로가 다니는 지역은 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본인이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라는 걸 따져보면 지금 이 문제를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이해찬 전 대표가 제기를 했고 또 TF팀까지 만들었어요. 민주당이요? 네, 현재가 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자, 거기에 또 김의겸 의원 등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쟁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라든지 또 줄리 의혹이라든지 지금도 뭐 사실관계 아니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 때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땅 이 문제도 사실은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전초 작업들을 실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제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뭔가 로비가 있었다든지 뭔가 어떤 이 양평 군수와 군 직원이라든지 이런 데 로비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거기에 땅이 있는 거 더군다나 이 지역은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IC 부분과 그다음에 정시전 부분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우리가 김부겸 의원 전 총리라든지 이해찬 의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게 IC가 있고 땅이 있으면 거기에 내려고 올라가는 땅이면 거기는 땅값이 오릅니다. 나들목이요? 그렇죠. 나들목이 있으면. 이해찬 전 대표의 지금 이 땅도 구매할 당시와 지금의 땅이 4배가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일가족이 가지고 있는 땅은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합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기점이기 때문에 내려가질 못합니다, 그냥. 근데 내려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땅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당시 현지에 있는 부동산 업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이 폭등할 것이다,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혹을 증폭시킨다 그러면 또 한 번 이것이 총선에 있어서 이슈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가짜 뉴스를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국토부의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노선 바꾼 거냐 아니다. 양평군이 작년 7월 대안 노선을 건의했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렇게 급하게 노선 변경을 하는 게 맞느냐? 예전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다. 돈은 드는데 이쪽으로 하면 교통량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 변경된 이 강화 ICC라는 이 노선이 오히려 교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 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이기 때문에 특혜 아니다. 결국 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으니까 관련 땅이. 이 노선을 바꾸면 이쪽 땅이 올라가니까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이걸 좀 집값, 땅값 올려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부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저희 아파트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예. 옛날에는 창문을 못 열었어요. 왜냐하면 소음도 소음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버스나 트럭 매연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도 못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시골에 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고속도로 옆으로 우리 집이 이렇게 딱 보여요.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그 개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사님한테 여기 잠깐만 세워주세요 하고 또 차 막히고 그럴 때 그럼 내려가지고 개구멍으로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쉴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는데 버스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백해가지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중요한 거는요. IC이지 JC 같이 그런 JC가 아무리 옆에 있다고 해도 그 나가는 나들목이 없으면은 저기까지 갔다가 뭐 몇 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제 경험상으로도 그게 그렇게 그 땅값과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 부분도 중요한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이게 좀 말이 갈리는 것 같아요. 뭐 국토부에서는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 또는 본인들이 분석했을 때에는 땅값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특혜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강상면 땅이 문제가 되면서 여러 언론들이 가서 현지 르포를 하고 현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지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서는 오히려 뭐 JC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남양평 IC가 있다는 것이 땅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이미 벌써 강상면이 지금 종점으로 제기가 되고 주변 땅값이 이미 들썩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토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땅값이 안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공인중개사들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가 전면 백지화를 얘기를 하면서 더 갈등을 더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예. 저는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원한 대로 추진을 하세요. 문제가 없다면. 대신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은 제대로 김건희 설명을 여사요? 예.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은 제대로 설명을 하면 될 일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지면 애초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던 원래 노선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본인도 처음엔 사업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처럼 굴다가 예. 이제 와서 백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심각하게 발을 빼면서 의혹의 탓을 민주당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뭐 약간 제 말이 도돌이표 같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원희룡 장관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팩트를 설명해도 야당은 절대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예 백지화를 하는 게 물론 양평 주민들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아침에 원희룡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과의 교감은 없었고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했는데 뭐 내부 사정 잘 아시니까 실제로 원 장관이 이런 중차대한 일을 본인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원 장관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계속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국민들한테 그렇게 썩 다가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럼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를 또 건드려서 이걸 또 총선 이슈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도로 봤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미 남양평 IC 같은 경우는 이미 존재하는 IC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땅이 있는 거예요. 이 양평 땅이라는 게 대부분 이 서울에 근교에 있고 또 전원주택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는 당연히 상승하는 겁니다.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혜를 줬다 그러면 거기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쪽으로 IC가 나야죠.
그렇게 하면 그런 특혜를 줬다라고 이해찬 전 대표의 그 주처럼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은 의혹을 제시했으니까. 왜냐? 아니 본인이 있는 집에 바로 내려오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많은 교통량이 몰리니까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의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이게 지금 뭔가 김건희에서 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대통령 부인의 비리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했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생각에 느껴서 아마 대통령실에 제가 알기로는 사전 보고는 한 것 같습니다. 사전 보고는 했는데. 그렇죠. 사전 보고는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어떤 미션을 준 것보다는 본인이 일단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 같고, 문제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원희룡 장관의 결정이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게 문제는 정쟁으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궁극적으로는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어떤 이 공세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야당 쪽도 좀 태도 변화를 하고 한다라면 저는 결국 양평 국민들의 어떤 이 이익을 위해서 전반적인 좀 이 정책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 장관의 얘기는 알려지기로는 주무부처 장관의 단독 결정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원희룡 장관과 민주당의 설전도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뭐 놀부심보나 도박이나 이런저런 최대치 비판이 오늘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습니다. 마치 어린애들 생떼 쓰듯이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 장독이 좀 이상해져서 혹시 훔친 거 아닐까 했더니 청소했던 사람이 그런 의심을 한다면 장독을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장독을 다 부신 것인데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 이런 소리 안 하면 좋겠습니다. 도박은 이재명 대표 가족하고 그 김남국 이런 측근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박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겁니다. 한국판 월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평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야구의 슬라이더 벌처럼 궤적을 그리며 휘어졌습니다. 우리 그 김건희 여사는 그 가족들이 양평 곳곳에 연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모든 해명과 이에 대한 깔끔한 해소와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뭐 저희가 그때도 고집을 필요는 없겠죠. 저희가 한 화면의 공방을 좀 묶어봤는데 그 민주당이 어떤 의혹 제기를 하는지는 저도 뭐 글쎄요, 뭐 존중은 하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도박 얘기했더니 또 뭐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 가족의 도박 얘기나 김남국 의원 코인 얘기까지 했고, 저는 이 부분이요. 정청래 의원이 과거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혹은 김의겸 의원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 그래서 단군하고 워터게이트까지 끌어들이는 건 너무 정치권의 정략적인 공방 아닌지 저는 이 부분은 좀 짚고 싶거든요. 사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야 간의 정치권의 말들이 얼마나 격화되고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김기현 대표가 뭐 민주당을 향해서 뭐 마약에 취해 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막말들이 너무나 성행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도 야당으로서도 차분하게 의혹 제기하고 차분하게 해명을 듣고 또 해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게 있다면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과정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희룡 장관이 어제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강공을 펼쳤다는 것도 사실 저는 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 사업 자체를 그냥 백지화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의혹을 제기하다가 좀 황당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말의 수위도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 간의 정치인들이 말의 품격을 지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지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총선 때까지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이슈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일단 백지화를 시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냐라는 게 여당의 시각이고, 그래서 뭐 워터게이트니 단군일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니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 이게 뭐 이 여당의 시각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아까 장현주 변호사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본질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양평 주민들일 겁니다. 이게 바로 15년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나 이렇게 뭐 연휴나 되면은요, 기사님 오셔갖고 혹시 한번 그 차를 운행을 해 보십시오만은 4시간, 5시간씩 걸려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요구해온 수건사고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양평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걸 뭐 김건희하고 무슨 특혜니 어쩌고 해가지고 다시 전면 재검토니 어쩌고 하니까 양평 사람들은 지금 속이 뒤집어져요. 민주당은 도로 건설에 따른 국민 편익이라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만 우기는 일에만 열심입니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군민들이 보게 됐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 여당에서는 이 모든 문제 탓이 민주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원희룡 장관이 언제까지 이걸 백지화를 계속 유지할지는 그건 좀 의문이지 않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 제가 아무리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속도로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백지화할 수 있나 거기에 의문이 있어가지고 근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 나름 찾은 근거가 도로법이에요. 도로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조에 국가가 지원하는 그러한 지방도로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7조는 그 직권으로 그 건설관리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고속도로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실제로 김천 영천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법적 근거와 과거 사례가 있긴 네네.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권한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다 떠나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과정에서 심지어 IAEA의 결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민주당을 보고 좌절한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봤자 말 섞어봤자 더 힘들 뿐이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서양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만약에 계획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양평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양평 갈 때 보면은 주말이면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딱 있어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평 가는 데는 예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2시간일 줄 알고 딱 가는데 내비가 막 3시간, 4시간 막 자기 마음대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고속도로가 그 양평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점이라고 말하면 종점에서 나가겠구나 그게 아니고 종점에서 JC로 연결돼가지고 어디로 연결되느냐? 중부내륙 고속도로로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중부내륙하고 연결이 되면은 동해안 갈 때도 편하고 경상도 갈 때도 편하고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고속도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은 설득하고 추진해서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서양 고속도로가 제대로 건설될 수 있게끔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련 얘기가 나와서요.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A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출연을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발표 이후에 첫 TV 인터뷰입니다. 진짜 백지화를 이어갈 건지 김건희 여사와 정말 무관한 노선인지 저희 궁금한 점들을 직접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